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화수목 오후 2시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아시아투데이TV 장혜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수요일은 요즘 각종 방송에서 전투력을 그야말로 뽐내고 있는 국민의힘의 젊은 피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법원은 사실 일종의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심, 2심 결과가 다르지 않을 때는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우선 지금 이 경남지방,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많은 공무원분들과 소방 관계자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소방 헬기가 하나 추락해서 헬기 운전하시는 분께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속보로 막 전해지고 있고, 네. 산불 진화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조활동이나 소방활동 하시는 분들도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저희 당에서도 이제 비대위원장이 지금 또 이제 대국민 담화를 긴급하게 또 이야기를 발표를 방금 했고요. 봤어요. 네. 네, 또 아마 지방으로 바로 다 이제 주요 정치인들이 내려가서 좀 상황들을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구조 활동에 점검을 하고 아마 좀 최대한 좀 이게 피해가 적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민주당이 지금도 계속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장내로 돌아와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촉구를 한편으로 하면서 저희가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도 이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진화가 빨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고 또 이제 피해 복구 측면에서는 아마 또 이제 예비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 문제가 지금 추경 이슈를 또 빨리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정쟁화가 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사실 민주당이 예비비를 거의 절반으로 깎아버린 것은 문제가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난과 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비비 2조 원 정도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렇죠. 삭감한 게 지난 예산 삭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게 국정 마비라고 느끼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바로 예비비거든요. 그럼 편성 없이 바로 쓰면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 돈은. 네. 새로 편성하려면은 다시 이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정부가 또 다시 예산 편성을 맞아요. 하고 다시 국회 합의를 하고 너무 더뎌지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네.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이런 재난 관련된 기금을 이제 와서 넣자라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참담한 상황이죠.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는데도 장외투쟁만 하고 오히려 발목만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민주당이 또 이제 이것을 작년에 3조 원 가까이가 불용됐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았다라고 해서 깎았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올해 병원 덜 갔다 그래서 내년에
더 안 갈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언제 아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럼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언제 큰 병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드는 거고 맞아요. 예비비가 그런 보험 개념인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또 저희가 사고 수습도 조속히 해야겠지만 또 사후적으로도 이렇게 예산 빨리 편성을 해서 좀 뒷마무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야당에 대해서는 이 정쟁을 떠나서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서울 고법에 도착해서 재판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선고가 시작될 텐데 속보가 나온 대로 저희가 현장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우선 국민의힘은 이 산불 관련된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 등등을 위해서 헌재 앞에서의 시위를 중단하고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의원들이 현장으로 내려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산불 복구가 될 때까지는 제발 좀 장애 집회나 이런 정쟁을 멈추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모처럼 국민의힘이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 많은 애국 시민들이 헌재 앞을 지키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 빨리 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2심 오늘 유죄가 나오겠죠. 유죄를 100% 확신합니다. 유죄가 나왔을 때 또 재판부나 검찰 규탄할 생각만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양산의 문재인은 이게 경상도 지역에서 벌어진 국가적 재난이잖아요. 네. 그럼 양산에 살고 있잖아요. 경상도에. 여기에 대한 메시지보다 헌재 선고 빨리 해라. 이번 주 안에 대통령 탄핵해라는 메시지를 오늘 문재인이 올렸더라고요. 저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문재인이 이런 메시지를 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지금 안동도 화재 피해가 심각한 네. 상황이거든요. 하회마을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안동이 이재명 대표 고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그 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농 트랙터 동원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죠. 그 법원에서 트랙터 들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트럭 위에다가 트랙터를 얹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와다가 또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또 몰래 한 대가 들어와서 예. 오늘 저기 광화문과 부암동 연결하는 자하문 터널 일대가 꽉 막혔대요. 그 예. 트랙터 하나 때문에 출근길에. 네. 진짜 이런 게 거의 뭐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공포심을 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노총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왜 노조가 재판소를 상대로 총파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겁박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 전교조도 조속한 파면을 하라고 또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친민주당 직능단체들이 다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냥 이 메시지의 적절성을 떠나서 이게 지금이 이럴 땐가? 특히나 재난이 이럴 땐가? 발생했다면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온 정신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두 가지에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 아시아투데이와 정치펀치도 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과 저 장예찬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 조속한 피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산불 화재 피해자분들 뿐만 아니라 구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 이분들은 순직하신 거죠, 이제. 예.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동시에 유가족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더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담당 부처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구조하시는 분들, 소방 활동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우리가 잘 지켜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거의 안 내고 있는데 그렇죠. 산불 관련해서는 네. 정부가 정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역사상 최악의 지금 재난 상황을 경상도에서는 겪고 있는데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집중할 때이지 막 다른 정쟁, 대통령 탄핵 선고를 빨리 해라 마라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정쟁하고 광화문 앞에 불법 천막 치고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틀 전에 관련 메시지를 또 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사실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세 번째 메시지인데 앞서서도 그 약간 지지자들이 단식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이 우선이다. 뭐 이제 맞아요. 이런 네. 약간 위로의 메시지 하고 이번에도 어떤 뭐 그 사고 지역에 대한 그런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대한 당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막 당사에서 그 최고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뭐 이 어떤 국가적으로 불을 지른 그런 뭐 내란 수계가 윤석열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이것도 정쟁의 화두로 삼고 그런 부적절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장내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촉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부까지 나서서 장애 투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만큼 또 이제 민주당이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오늘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도 많은 좀 개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아무리 아닌 척하고 이제 이재명 일극체제의 힘으로 억누른다 해도 그렇죠. 2심까지 유죄야? 네. 선거 못 나와? 434억 토해내야 돼? 이게 동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선고가 원래 당초 3월 초 정도를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민주당은 뭐 3월 초에 만장일치가 나올 거다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는데 거의 한 달이나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만에 하나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2달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예, 오늘 네. 뭐 법률신문 등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제 뭐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빠르게 결론 낼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 대법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재난 상황과 이런 민주당의 어떤 당내 정치 상황도 저는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비정상적인 지도자가 일극체제에서 당을 차지를 하게 되면 이 192석 권력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비유를 하자면 이 소가 먹은 물은 젖이 되지만 뱀이 먹은 물은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민주당이 저 거대한 의석을 독처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저러라고 준 의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단독으로 지금 예산 추경도 저희가 아무것도 편성할 수 있는 지금 힘이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저럴 수가 있는 거냐,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재판도 지금 불성실하게 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던데요. 예, 네. 그 5개 재판을 모두 합치면은 총 53건에 네. 대해서 뭐 서류를 안 받거나 불출석이라든지 뭐 송달 거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그 기행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현장 속보 좀 전해드리면 2시 5분부터 서울 고법에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뭐 유죄나 형량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예. 중간에 여러 쟁점들, 김문기 전 처장 관련된 2건, 그리고 국토부 협박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판결문에 먼저 적시될 겁니다. 네.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도는 우리가 미리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선고 관련된 속보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 재판부의 소식이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현장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40명이나 나왔대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구속을 촉구하는 분들과 뭐 이재명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 찬성 반대 집회 시위는 우리가 예상했는데 이게 조폭도 아니고 당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매번 있는 일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40명이 나와서 총출동하고 무슨 형님 잘 들어가십시오. 형님 무사히 나오십시오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사를 팔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선거권 박탈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민주당이 선거비 보전을 받았던 434억에 대해서도 맞아요. 네.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명운이 걸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개인의 리스크, 그러니까 뭔가 당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개인의 문제인데 이렇게 좀 당의 그 의원 지도부들이 다 뛰쳐나가서 이 접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상황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재난 상황에 그 여당 의원들은 다 지도부까지 내려가서 지금 상황 점검을, 현장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를 한 판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의 재판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본말이 전도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참 민주당이 지금 초라합니다. 저렇게 의원들한테 동원령까지 내려서 인력을 최대한 끌어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단위도 못 모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거수기로 쓰기 위해서 그 소위 친명계들을 억지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민주당의 후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정보력도 없고 심지어 조직 동원도 안 되는데 친문들은 조직 동원이라도 됐거든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면 정말 어버이를 잃는 그런 정당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돼버렸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치건 그렇죠. 우리가 뭐 연금이건 주식이건 간에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사회의 격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극 체제라는 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올인한 이재명이 상처 입고 무너지면 민주당 전체가 갈팡질팡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올라온 속보는 또 제가 2시 5분자 선고가 시작되었다는 기사와는 다르게 보안 절차가 강화되어서 네. 선고 공판 이 재판문 이제 판사가 주심 판사가 주문을 읽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어요. 이 현장의 기자들이 아마 방청을 할 겁니다. 그렇죠. 미리 사전 신청 등을 받아서 그래서 주요 쟁점마다 재판부의 어떤 판결이 나오면 바로바로 한 1분에서 5분 단위로 속보가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 속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네, 현재로서는 선고가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네, 지금 그러나 그렇죠. 저희가 3시에 라이브 마치기 전에는 유무죄 여부까지 다 밝혀져요. 네. 이거 재판 판결문 다 읽는 게 길어야 뭐 한 10분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방청가 있는 기자들 몇몇이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데 소송 조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주문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를 안 받아들인다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네. 항소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 1심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보이는데 네, 네. 더 정확한 것은 이제 보도가 나와봐야 알 것 네,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 오늘 뭐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2시 40분 50분쯤에는 네. 유무죄 여부까지도 아마 보도가 다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재판장이 나와서 선고를 이제 읽기만 하면 네. 그 판결문을 그리고 다 읽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선고할 때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이 검사 측이 제기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이야기하고 유무죄와 형량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저희 생방하는 와중에 여러분과 함께 기쁜 소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역시나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중요한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이 선고 속보가 들어오면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네요. 선고 속보가 들어오면 지금 여기 중앙지법 앞 현장을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생중계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저기에 박홍근 의원 옆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40여 명 정도 법원에 같이 출석했다고 하는데 네, 그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참고로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취재진들의 어떤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선거 결과를 듣고 나오면서 이야기하겠다는데 예. 유죄가 확정되고 100만 원 이상이라 이제 대선에 못 나오는 의원직 상실되는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나와서 이재명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또 상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차피 이제 민주당의 주장으로는 조기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을 전제로 이미 준비를 해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작부터 유죄를 직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방송까지 나가서 그 수박 색출이라는 당의 아픈 역사까지 직접 이야기를 하는 무리수를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최대한 완충을 하려고 하겠지만 사실 이 비명계의 반발이라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법정에서는 드라이하게 그냥 지난번 마찬가지로 뭐 항고할 것이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역사가 기억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 그 직후에 민주당에서 다른 그 플레이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친명계들은 또 마치 그 후보 추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선을 조기에 끝내버리자고까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을 빨리 대선 후보로 만들어버려서 대법원 네. 판결을 만약에 맞겠다라는 꼼수 같은데 그 모든 게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되어서 돌아오면 무기력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의 의원직이 날아가고 선거권이 박탈되면
그 다음 지금 어거지로 미루고 있는 대북 송금 재판이나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재판들도 급물살을 타게 될 속도가 거예요. 붙겠죠. 대북 송금은 이화영이 2심에서 징역 7년 9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주범인 이재명은 징역 1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백현동도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그 사안 로비스트들은 아닙니까? 다 징역 나왔잖아요. 그렇죠. 5년 네. 징역을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로비를 한 예. 사람이 징역 5년이 나왔는데 결제한 사람은 로비를 받고 결제한 사람이 이게 징역이 안 나온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판결이 위증교사 1심에서 나왔지만 맞습니다. 그거는 뭐 바로 잡히게 될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자기가 돈을 받지만 않으면 뭐 이거 가지고 재판 거래를 하든 뭐 언론 거래를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그 모든 지자체장이 같은 방식으로 다 그런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뭐 대타 하나 없는 세워가지고 거죠. 돈 대신 받게 하는 거죠. 뭐 다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이권을 나누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좀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서 정말 경종을 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에 앞서서 이런 많은 이런 범죄 8.12호라고 하잖아요.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어쨌거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그런 과거의 과오들을 저희가 객관적이고 정말 빠르게 처단을 할 수가 단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재판이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속보가 좀 나왔는데요. 이재명 측이 주장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검찰이 공소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재명 측에서 주장했는데 그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충분히 검찰이 공소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재판부의 판결 이중 기소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재명 측 주장을 일단 기각했어요. 네. 시작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재명 측이 이제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선고라던가 이런 일정이 다 중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상적으로 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위헌 법률로 헌재에 보낼 사안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측이 헌재에다 이거를 위헌으로 신청하더라도 재판 진행과는 무관하게 그냥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이라서 일단 민주당이 주장한 이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거니까 재판 결과 자체를 내면 안 된다는 주장 기각이 됐고요. 예. 위헌 법률이니까 헌재에서 판결 받을 때까지 재판 중단시키자는 주장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출발은 좋다. 예.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를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 측의 시도는 전부 다 2심 재판부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판결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시작은 좋다라는 속보들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그 본안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해봤자 그 국회 증감법을 또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그 판례를 들고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네. 국회 증인 출석을 했을 당시인데 이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이 증인이 그 국회 증인 출석된 그 사유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비롯한 여러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이유가 이를테면은 뭔가 이 내부의 어떤 고발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어떤 조직의 눈치를 보여서 좀 말을 제대로 못할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도 당시 증인 출석과 다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국회 증감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 국회 증감법으로 처벌할 수 있냐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그럼요. 공표인 거잖아요. 지금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논리들도 다 기각이 될 거라고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사실관계만 다투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무죄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나마 공소장을 좀 고쳐보라고 했던 것들도 김문기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이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좀 세분화를 해봐라라고 했던 건데. 원래 무죄였던 것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 김문기 관련해서 두 가지는 그 중에 하나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도 1심에서도 어차피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건 또 무죄가 나와도 사실은 이 전체 대세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을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다라고 아마 봤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그 몰랐다라는 발언도 더 자세하게 살펴봐서 유무죄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한 거라고 좌파들이 봐야겠죠.
판사가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다시 쓰라 했다고 와 막 했는데 제일 중요한 백현동에 대해서는 공소 변경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이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한다는 2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1심과 같은 판결이에요. 맞습니다. 네, 1심에서도 이 부분은 어차피 무죄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네. 1심에서도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못한다라고 이미 판결이 나왔고, 다만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말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무죄가 뒤집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박민영 대변인에게 전해지는 속보가 좀 있나요? 제가 이거는 사실 그 현재 검찰의 그런 공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네. 지금 정리된 풀이 돌고 있는데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결과로는 네. 일단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1심과 예.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네.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1심 판결과 현재까지는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백현동. 네. 국토부의 협박을 받고 백현동이 용도 부지 변경을 해줬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냐고 저는 그 부분은 유죄라고 100%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이제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한 속보가 나왔으니까요. 아마도 뭐 계속해서 이런 네. 추가적인 속보들이 쏟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워딩이 하나 속보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재판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가 2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에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또 민주당의 또 엉뚱한 메시지가 하나 나왔네요. 예. 일단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네. 예, 속보가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요새는 저희가 기자들한테 받는 속보보다 네. 여러분들이 더 빨라요. 맞습니다. 보니까. 네, 일단 세 가지나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아마 두 번째 순서로 따지면 그 골프를 네. 또 같이 쳤냐. 그 사진이 예.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이 맞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됐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조작을 했다라고 했죠. 네, 그 네. 부분이 과연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좀 쟁점인 것 같고요. 네. 설령 그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이 달라도 백현동에 대한 판단은 제 상식상 네. 그거는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오든 예. 뭐 마은혁이 와도 저는 그거는 무죄 못 준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유죄는 결국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라는 것은 인재 영역이지만 골프를 같이 쳤는지 안 쳤는지는 사실관계 맞아요. 영역이잖아요. 네, 사진이 조작됐다 안 됐다도 너무 적극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골프를 치고 사진을 같이 찍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 것은 허위사실에 맞다라고 아마 판결을 1심과 같이 유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또한 네.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그 국민의힘이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진을 보니까 뭐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조금 더 부각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진을 그냥 확대한 것 불러 뿐이에요. 처리만 한 네, 거더라고요. 네. 그거를 조작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그게 심지어 방송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파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와중에 2심 선고가 되는 와중에 2심 결과 상관없이 대권 준비한다는 건 너무나 오만한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리고 거겠죠. 예. 이재명도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하나일 뿐인데 이거는 거의 옹이하고 추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당의 그냥 주인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이란 민주주의 국가에 그 작은 공산주의 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놀랍네요. 이 놀라운 인식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하는 걸 넘어서 아예 다른 후보들한테는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옹의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어디까지 무리수를 둘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이재명이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 하이시건이었다라고 예. 하는 발언, 김문기와의 교류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거라 또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1심 재판부도 이재명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예.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가 있다. 예, 그렇죠. 1심 재판부가 굉장히 똑똑하게 맞습니다. 애매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속 터지지만 예. 법리적으로 애매한 것은 나중에 이게 판단이 바뀌면 대법원 가서도 막 비교해야 되고 하니까 무죄 줄 건 주고 그렇죠. 확실한 유죄인 부분만 유죄를 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서 유죄 나온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로 나왔던 부분이라 우리가 크게 염려할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판결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은 처벌이 안 된다는 이재명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죄가 나올 확률이 지금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그런 사실관계에서 반박하기 위한 유일하게 개발한 새로운 논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또 전 국민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를 우리나라밖에 처벌하는 국가가 없다라고 또 한 번 허위사실 공표를 하게 되면서 영미권 국가들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허위로 포장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회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국민들을 기망하는 형태의 이런 선거 캠페인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관리해주시는 박경현님이 슈퍼챗으로 두 분 커피 한 잔씩 드세요. 아투가 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오고 있는 속보들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여전히 무죄가 나왔지만 이재명이 백현동 이 협박 발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논리 국감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일단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국감 발언도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100% 확신하고 있었던 백현동 허위 사실은 거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주 악질적인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높은 수준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졌다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미 국회에서의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처벌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주장이었던 건데 약간 뭐 선고를 지연시키고 뭔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논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2차례나 했던 것도 같은 취지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40역을 밀어넣으려고 한 것이 6표를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어떤 권한쟁의 심판에서 5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또 그런 꼼수라고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정파적인 목적 때문에 멀쩡한 법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뭐 이제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만큼 저희 국가가 이렇게 이재명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파적으로 판판이 갈라지고 이게 옳고 그름의 잣대가 많이 무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라는 이재명의 발언도 허위사실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죠.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예, 예. 1심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도열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말이 나오고 있네요. 무슨 조폭들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진짜 심지어 이게 법원 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곳도 아니고. 네. 근데 법원 앞에서 이렇게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그 유죄 판결을 받을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서 도열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기괴하기 짝이 없는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저희가 이제 법원의 판단에 어떤 국가적인 이런 명운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게 한편 참담하기도 합니다. 이제 빨리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골프 관련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가 궁금하고, 네. 백현동은 지금 재판부 판결을 보면 거의 유죄가 확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전망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다음 판결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련된 속보가 추가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이제 선고가 시작돼서 쭉 무르르듯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한 5분 단위로
네, 제가 봤을 때 2시 40분쯤이면 골프 사진과 관련된 발언에 대한 유무죄가 나올 것 같고요. 네, 1심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2시, 네, 또 한 45분, 50분이 되면은 백현동 판결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2심 재판부 고민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이게 대등 재판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평적인 관점에서 서로 협의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설명 자료를 또 기자들에게 배포를 하는데 오늘 배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일 때 통상적으로 굳이 설명 자료 배포하지 않는다라고 법리가 하고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당내 변호인단들에게 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게 대등 재판부라서 판결문이 완성되지 않아서 배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인과성을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법조 기자들의 어떤 관례들로 평가를 했을 때는 통상 1심과 결과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명 자료를 배포하진 않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심에서 했던 설명 그대로 보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판관 일부에 대해서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제 이런 우려들도 뭐 있었습니다만, 좌파 성향이 강하다 뭐 이런 예.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도 약간 대등 재판부라는 것이 좀 완충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부장판사급이기 때문에 세 명이 이제 네. 뭐 주심 판사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재판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렇죠. 동등하게 지금 한다는 거죠. 예, 판결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세 사람이 수평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한두 사람의 의사가 그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크게 반영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예,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예, 지금 또 보도가 나오고 있나요? 오늘 지사된 뒤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이거 역시나 1심에선 제가 알기로 무죄가 나왔던 발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공소장 무죄가 유지됐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공소장을 좀 세분화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세분화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지금 네, 따지고 구체적으로 있는 따지고 있어요. 걸로 보이네요. 근데 지금까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1심에서도 전부 다 네, 지금 아직 보도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무죄가 된 것 예, 같아요. 네.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것도 무죄가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 그렇게 근데 아직 보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발언을 골프 안 쳤다 취지의 거짓말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지금 재판부가? 그러면 너무 많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거 좀 뭔가 재판부가 형량을 조금은 낮춰주기 위한 뭐 초석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과들을 좀 봐야겠죠. 저는 예. 여전히 근데 여러분 만에 하나 그 골프 조작 발언도 무죄가 나온다 한들 백현동 유죄가 나오면 네, 벌금 100만 원이 아니라 벌금 7, 800 이상의 중형은 그대로 저는 유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네.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100만 원 미만으로 갈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재판부가 굉장히 신중하다면 신중한 것이고 조금은 많이 꺾은 느낌도 나네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에서 더 다툴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사실심에서 조금 더 그런 뭔가 이견이 없게 결론을 네. 내리려고 하는 걸로도 볼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증거가 뭐 법리가 100%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주겠다라는 방식이면 오히려 대법원 판결은 더 빨리 날 수 있죠. 네. 지금 벌금 얼마다 하는 것은 전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네. 그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방금 속보 나왔습니다. 골프 안 쳤다 발언이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 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네, 이것도 사실 뭐 어떤 사유로 선고 이유를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또 저희의 기준과 생각과는 좀 벗어나기 시작하네요. 골프 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말로 해석이 안 된다. 왜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 몰랐다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골프까지 치고 사진을 찍은 사이인데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냐? 골프 사진이 예. 조작됐다는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거짓말은 아니다? 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예.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심보다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 무죄가 더 나오게 되면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원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또 정의가 바로 잡혀야 또 그런 그 가족의 일상도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골프 관련해서는 좀 더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아직 될 것 같고요. 이유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면 골프 관련된 이재명의 발언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사실 표현도 조금 그게 애매하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이야기를 했네요. 거짓말로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의 영역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일단 벌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판결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건 아직 예, 예. 아닙니다. 아직 벌금이 얼마 나왔다 이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저는 백현동 관련된 유죄가 이제 이재명을 보내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될 거라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네. 지금 서울중앙지법 이재명이 출입하는 서관 앞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객진을 만들어서 두 줄로 도열을 하고 서 있는데, 네. 이게 진짜 깡패 조폭 집단 아니냐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만에 하나 오늘도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그건 진짜 사법부 하나예요. 심각한 사법부 하나예요. 예, 경각심을 더 느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의 인터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해석되진 않는다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재명은 인터뷰에서 골프 사진 조작됐다고 말했거든요. 예, 방송에서 두 차례나 이야기를 했었죠. 골프 사진 조작됐다는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발언은 아니다라는 뜻인데, 예. 네. 이런 식이면 정말 허위 사실의 새로운 또 지경이 열리는 거 아닌가. 거의 일주일 동안 후보가 직접 그 네 차례나 방송에 출연을 해서 관련된 발언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이런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저희가 이 허위 사실과 부정한 이런 선거 캠페인의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1심 골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인식에 관한 발언이다. 처벌이 불가능하다. 네. 예. 인식에 관한 발언. 그러니까 이게 김문기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네요. 사실관계가 아니라 인식의 영역으로 봤다. 라는 건데. 근데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도 인식의 영역이라고 사실 궤변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영역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쳤는데 안 쳤다라고 한 것, 그리고 사진이 있는데 조작이라고 한 것이 사실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죠? 정말 AI 판사를 슬슬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추가적으로 그 이후 현장 소식 기자들한테 오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기자들도 지금 되게 당혹스러운 이제 그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우를 떠나서 1심 재판부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련된 반응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골프를 친 걸 재판부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골프 관련된 발언을 골프 안 쳤다는 적극적 거짓말로는 해석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교묘한 네, 저런 식이면 그냥 기억이 안 난다로 퉁치면 아무것도 사실 저희가 제지를 할 게 없는 거거든요.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가장 예, 중요한 예. 백현동 관련된 판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생중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2심 재판부가 상당히 길게 지금 선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요동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 다 쭉 빠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골프와 관련된 판결까지도 거의 다 정리가 돼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5분, 10분 안에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유죄로 인정되고 네. 그 유죄로 말미암아 지금 분위기면 1심보다는 다소 감형이 있겠지만 예. 징역 1년이 뭐 징역 6개월로 감형되거나 또는 7,800만 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네. 하는데요. 금방 또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는 대로 지켜보겠습니다. 백현동만 유죄가 나오면 이거는 100만 원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게 그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라고 하면 네. 고의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판넬까지 들고 와서 본인이 준비했기 고의적으로 때문에. 이것이 네. 협박을 당했다는 표현까지 동원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반박이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법원에다가는 내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라고 심지어 인정까지 했단 네, 말이죠. 네. 근데 본인조차도 그렇게 표현의 과함을 인정했던 건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무죄를 판결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판넬까지 들고 나와서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네. 있네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오래 걸리는군요. 예. 참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 가족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힐 만한 이제 그런 판결이네요. 네. 판결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 딸아이에게도 영상까지 보내면서 골프를 같이 쳤다라고 또 그런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그러니까, 대선 때 예, 고3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자기 가장 아버지를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네, 막 그런 시장과의 관계를 이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김문기 씨가 이야기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좀 다소간의 잔인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백현동이 유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안타까운 심경이 드는 지점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2년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결과가 나오기는커녕 제1야당 대표로서 이렇게 위세를 떨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속보가 나오는 걸 계속 지켜보시죠. 예. 박민영 대변인 속보 나오면 좀 바로바로 전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판결은 안 나왔고요. 백현동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이 이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예. 네. 오늘 3시 조금 넘어도 괜찮나요, 박민영 대변인? 네, 오늘 여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재명 선고까지는 아시아투데이 오늘 원래 3시에 끝나야 되지만 정치펀치 방송을 조금 더 연장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PD님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네. 지금 어쨌든 너무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금 사실 중간중간에 말을 보탤 게 좀 많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속보를 보고 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발언은 처벌하기 좀 어렵다. 네. 그러면 1심보다는 이재명의 형이 좀 감형이 되겠죠. 네. 원심과 다르게 감형이 될 것 같습니다만, 백현동 부분만 확실하게 유죄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네, 저는 당연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평소보다 선고가 확실히 늘어지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거의 50분 가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직 백현동 관련해서는 얘기가 시작이
정리가 되지 네.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황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전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쟁점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법원이 이렇게 좀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목적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또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을 전하고요. 예, 좀 빠르게 결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다루지 않은 또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기소 후에 김문기를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법원에서. 다들 지금 숨죽이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AI 판사라는 것이 그냥 낭설은 아니더라고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판사 전체를 다 대체하기는 당장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좀 양형 기준위원회라도 AI 판사를 좀 도입을 해서 그래서 AI가 과거 판례들을 충분히 그 레퍼런스들을 감안을 해서 양형 기준을 정하고 판례대로 예, 이제 개개인 판사들이 이 어떤 AI가 결정한 양형 기준을 벗어나고자 했을 때는 별개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해서 좀 구속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오래 연구하신 그런 학자들이 그런 식의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요. 법 연구 AI는 없을 거잖아요. 그냥 대법원 판례대로만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재판부의 어떤 정치 성향, 어느 연구의 소속인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고향이 어디인지 이런 것까지도 막 정치권에서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지지자들이 걱정을 했던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 이 법원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서부지법 출신 이 정계선 재판관이라든가 서부지법 부장판사들이 저렇게 영장을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한 것들을 줄줄이 발부를 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좀 사법 불신을 키울 만한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겠고요. 예, 현재 재판 관련 추가적인 속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김문기 건까지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후속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재판 관련 전망을 아투에서도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김문기 건은 무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형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는 전혀 무죄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백현동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본인도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본인도 건데. 유죄를 직감을 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뒀던 건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 민주당도 그래서 유죄가 나더라도 출마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유죄를 직감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사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별도의 설명 자료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고가 나오고도 많은 갑론을박과 해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판결문에 대한 분석도 꽤 있겠죠.
백현동은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예, 네. 아직도 그 김문기 관련된 건들의 사유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 재판부 설명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 이게 이재명의 발언 내용이거든요. 예. 이 발언 내용을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골프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해당 발언을 골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돼요.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건 골프 안 쳤는데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히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이에요. 골프 안 쳤다는 발언이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 사진에 대해서만 조작이라고 한 것이지 골프 쳤다라는 주장을까지 부정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그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골프 쳤다고 공개한 건데.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제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그 증거를 조작됐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골프를 안 쳤다라고 했다라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위증교사 1심 재판부와 지금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속보와 여러분들보다 좀 빠르게 네. 재판부의 설명 이유 등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방송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재명의 백현동 국토부 관련된 발언 등이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기와의 골프를 쳤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을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골프를 쳤다라는 걸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진 그 자체에 대해서만 조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재판부는 봤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진 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는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예, 하나의 가능성으로 언급은 했었어요. 그렇죠. 김문기 전 차장 관련된 건은 무죄 나와서 감형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조금씩 언급을 했어요. 다만 백현동은 저희가 힘주어서 아마 박민영 대변인도 여러 방송에서 말했을 텐데 예, 이거는 누가 와도 무죄 주긴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다. 그렇죠. 이재명 스스로 판례를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한 것까지도 이제 빼박이고 그렇죠. 이재명이 신청한 증인들도 전부 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고 설명을 잘 드렸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제는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요. 아직까지는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럼 골프를 친 게 사실인데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게 거짓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골프를 안 친 게 사실이라는 거냐? 이렇게 약간 좀 옳고 그름의 잣대가 많이 뒤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법원에서 상당히 난해한 그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길어요. 예. 이게 이렇게 길게 끌 일입니까? 지금 거의 40분, 50분째 선고가. 진짜 상식. 보통 주요 쟁점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고 선고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은 그 대장동 백현동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종일 선고를 해야 될 정도인데 지금 사실 공표죄가 쟁점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네,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시 이재명 대표가 불렀던 성남시 증인들조차도 관계자들조차도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시 국토부 장관도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부탁을 했다라고 봐야지 부탁을 한 것이지 협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또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고의적이고 전파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공표를 한 것이다. 이 지점에 대해서 과연 법원에서 어떤 식의 해석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실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많은 단어와 표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거짓말 커버 치려면 지금 이렇게 거의 구구절절 이렇게 좀 선고 이유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예, 법원에서 좀 이렇게 온당한 판결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지
그럼 저희가 계속 속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예. 있는 기자분들이 보내주는 것도 보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저희가 말씀을 좀 줄이면서 새로운 소식을 위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빨리 백현동 넘어갑시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네. 이 재판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김문기 동행사진 원본 맞습니다, 여러분. 원본을 조작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일부 떼낸 거 아니고요. 사진에 예를 들면 뭐 7, 8명이 나오면 잘 보이게 그냥 사진을 확대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조작이 맞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네. 예, 그냥 그 말을 거짓말로 해석하긴 힘들다라는 알 수 없는 논리를 법원이 지금 그렇죠. 내세웠는데 사진이 조작된 거라는 판단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진이 조작이라고 했지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한 적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인 거죠. 이것도 약간 재밌는 밈들이 많이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위진교사제 때도 그랬었죠. 예, 법원 앞에서도 여러 관계자들이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인 것 같고요, 보니까. 예. 야, 저는 이렇게까지 선고가 오래 끌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인민민주주의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방금 예, 법원이 이렇게 했네요. 김문기 골프 사진 원본이 아니다. 원본이 일부 떼놓은 아니다. 것으로 조작했다. 아니, 그게 조작인가요? 일부를 떼놓은 게? 그거는 두 사람의 관계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확대를 한 것이지 원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저도 밥 네. 먹을 때 단체 사진 찍으면 한 8명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부각하고 싶으면 그걸 확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뭐 네. 그래픽으로 순서를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일부 떼내왔다 조작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원본을 근데 원본이라고 하면 옆에 그 관계없는 일반 관계자들 일반인들도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일반인들 신상까지 다 블러 처리하지 말고 그냥 다 까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 판사한테 이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알겠다. 알겠다고. 네. 그 빨리 결론만 내라. 김문기 골프 알겠다고 너네가 무죄 주는 거. 그러니까요. 백현동 빨리 하라고 백현동. 사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납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100마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적 의미로 보기가 어렵다. 여러 거 나왔어요? 그건 어떤 속보예요? 예, 골프 관련. 골프 관련 발언을 독자적 의미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라는 그 주제 자체를 직격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진작 이 해석입니다. 예, 진작 지금쯤이면은 뭐 징역 얼마, 집행유예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댓글 분위기도 살벌해요. 그렇죠. 아유,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베네수엘라 가겠다. 뭐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알았다. 대통령이 사법부가 썩었다는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이번에 알았다. 이런 댓글들이 막 나오네요. 아이고. 저희가 여러분 오늘 연장 방송에서 3시 10분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이후에 또 일정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 백현동 판결이 그 전에 나오는지 한번 좀 보죠. 네.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표현이 갖다 쓰기 나름이긴 한데 원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확대한 게 어떻게 원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원본의 정말 그 리터럴리 원본의 개념이라면 지금 정말 김문기 관련된 선고 예.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원심 뒤집었고요. 이제 백현동 들어가는데 여러분 너무 열뻗치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잠깐만 이럴 때 건강 잘 지키시라고 이 알부민 광고 30초만 할게요.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파트너죠.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 지금 심장 컨디션 개선시켜야 됩니다. 피로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됩니다. 우리 아투 구독자분들께만 2+1 단독 특가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같이 우리가 진짜 간과 심장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광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와 늘 함께 해주는 알부민 2090 울트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관련해서
김문기 관련된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원심을 뒤집었네요. 네. 지금 이제 백현동 남았습니다. 빨리 백현동 갑시다. 빨리. 야. 제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데, 야, 그럼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건 뭐 주변에 민감한 그런 사진들이 있건 간에 무조건 원본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진에 조그마한 변형만 있어도 이걸 조작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변형이 아니잖아요. 확대는. 그러면 사실 다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관련 증거들을. 굉장히 황당한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판결을. 국민의힘이 조작을 했다. 함께 찍힌 사진이 골프가 같이 친 증거가 안 된다. 그래서 골프를 안 쳤다고? 그 골프 사진, 골프 모자 쓰고. 야,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이재명의 입장에서 지금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본인조차도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닐 거거든요. 백현동 갑시다, 백현동. 예. 김문기 관련해서는 아예 모두 무죄를 주고 있네요. 예. 앞으로는 어떤 사실을 입증할 때 사진을 무조건 원본을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 그냥 조작이라고 우기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백현동 토지 변경 협박 없었다고 공무원이 나서서 법정에서 증언을 다 했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무죄를 주겠습니까, 정말. 야, 근데 이렇게 말을 저렇게까지 만들어낼 정도라고 하면 또 어떤 기괴한 논리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데 그 네. 불길한 예감이 맞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자들이 보내주는 속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예. 네. 네, 허탈하죠. 허탈하죠. 네. 저희가 약 5분 정도만 더 백현동과 관련된 속보가 나오는 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10명 중 4명만 확대했다고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없는 사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의 용도가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입증을 위한 건데 그런 약간 그 사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해석한 게 아니죠, 지금. 아, 진짜 AI 판사 도입해야 돼요. 황운하 2심도 그렇고. 빨리 백현동 갑시다. 여러분, 최종 무죄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백현동 관련해서만 유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감형이 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유지가 됩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나오고 있나요, 혹시? 속보가 일단은 좀 길게 와서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일단 선고가 시작이 됐네요. 법원의 판단은 없고. 예. 초코형님 댓글. 유동규는 그럼 누구랑 골프 친 거야? 김문기 처장이랑 둘이 쳤냐? 네, 이렇게 또 촌철살인의 댓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억지로 무죄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백현동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 그것도 그것대로 사실 되게 엽기적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이미 다 로비스트들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예, 일단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서 다 설명 발언 1, 2, 3, 4, 5 이런 식으로 좀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네, 선고를 어떤 하기 유무죄의 위해서. 어떤 심증은 드러내지 않고 있군요. 예, 일단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백현동 첫 판결까지만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예. 보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문기 전 처장 관련된 것은 1심과 다르게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백현동 관련된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백현동에서만 저희 예상대로 유죄가 유지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은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 보시죠. 네. 일단 법원에서 나온 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읽어드리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해석에 관해서 원심 당시 적법 채택조사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이다. 백현동 발언 의미는 문헌에 따라 국토부 공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라는 것이지 이를 공소사실 4 발언에 해당하는 국토부의 혁도법상 의무조항 근거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성남시가 불가피하게 변경한 게 아니니까 예. 협박이 아니었다라는 일단 취지로 그런 보이죠.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의무조항 근거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어떤 뭐 위력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건 아니라는 어떤 거죠. 그런 권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그쵸, 하는 것 그쵸. 같네요. 그죠? 네. 일단 워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도 급하게 받아 적느라고 일단 거의 뭐 오타들이 많은데 네네네. 저희가 속이 터지고요. 여러분도 답답한 예. 마음일 겁니다. 근데 보다 자세한 재판 결과와 이재명 유죄와 관련된 분석 등등은 오늘 오후 5시에 있는 우리 유여의 전 최고위원회 방송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선고가 길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 다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재판부 발언을 속보로 전해준 걸 보면 이게 성남시가 불가피하게 국토부 의견을 들어서 바꾼 게 아니다. 성남시의 자체적 판견으로 용도 부지를 변경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재명 측의 발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맞습니다. 저희의 예상대로 백현동은 유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기까지 소식 전하면서요. 저희가 오늘 좀 답답하지만 일단 추가적인 소식, 오후 5시 류여애 전 최고위원과 함께 보고요. 현재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 중앙지법 상황을 여러분께 실시간 중계하면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아시아투데이의 현재 생방인 이 중앙지법 상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백현동 관련해서 추가 발언이 조금 더 들어왔나요? 마지막으로? 예, 아까 발언을 조금 더 정리해서 준 내용인데 요지는 네.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국토부의 어떤 위력 협박 때문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까지는 사실관계는 확인을 똑같이 했습니다. 네, 백현동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하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아시아투데이의 중앙지법 라이브를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1시간 넘게 진행한 정치펀치. 저희도 계속 선고 지켜보면서 또 다음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